요즘 따라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손발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계단을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순간이 잦아졌는데도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는 않으셨나요? 이런 변화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뇌혈관이 조용히 보내는 첫 경고일 수 있습니다. 증상은 작고 모호하지만 방치하면 어느 날 단 한 번의 순간이 모든 일상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섭다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신호를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뇌혈관 질환을 연구하고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 김도영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약이나 비싼 보충제를 권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누구나 근처 마트에서 바로 구할 수 있는 3가지 음식과 일상에서 즉시 시작할 수 있는 4가지 습관만으로도 뇌혈관을 회복시키고 뇌경색 위험을 낮추는 안전하고 검증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떤 시간대에,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흡수가 잘 되는지, 그리고 물 마시기, 걷기,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기본 습관을 어떻게 조합해야 시너지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릴 겁니다. 이 내용은 막연한 건강 상식이 아니라 국내외 연구를 통해 축적된 근거 위에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 식탁과 저녁 루틴에서 단 몇 가지 선택만 바꿔도 뇌는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항산화 영양과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것만으로 혈관의 탄력과 혈류가 의미 있게 개선되는 결과가 반복해서 관찰되어 왔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12주 안에 뇌혈관의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식단 구성, 분량, 조리법, 섭취 타이밍, 그리고 하루 30분 루틴까지 모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불안은 지식으로 줄이고 지식은 실천으로 완성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뇌혈관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하면서도 가장 혹독한 환경에 놓인 기관 중 하나입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길게 뻗어있는 혈관들이 끊임없이 혈액을 공급하며 뇌세포를 살리고 있지만 이 혈관이 조금이라도 좁아지거나 막히면 순식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혈액의 25%, 산소의 20%를 혼자 사용합니다.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장기이자 혈류가 조금만 방해받아도 바로 영향을 받는 민감한 기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손상이 단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뇌혈관이 막히기 전에는 3단계의 조용한 변화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증상 염증기, 즉 침묵의 시기입니다. 혈관벽 안쪽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지만 통증이나 이상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혈액 속 염증 수치가 약간 높게 나타나더라도 대부분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며 지나칩니다. 두 번째는 경고기, 즉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어지럼증, 두통,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만 여전히 나이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단 몇 층만 올라도 숨이 차거나 손발이 자주 저리고 차가워지며 기억력 저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3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급성기, 즉 혈관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는 시점입니다. 이때부터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고 이미 많은 뇌세포가 손상된 뒤입니다. 특히 언어 중추나 운동 중추가 손상되면 말하거나 움직이는 기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런 환자들의 대부분이 전날까지 멀쩡했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다고 느꼈던 몸이 오늘 갑자기 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세포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그 포도당은 오직 혈액을 통해서만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혈관이 막히는 순간 단 몇 분 만에 세포가 손상되며 6분 이상 혈류가 차단되면 그 세포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배터리 없이 작동하지 못하는 스마트폰처럼 뇌는 혈류가 끊기는 즉시 기능을 잃습니다. 이렇듯 뇌혈관은 단단하지도 여유롭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과정을 거꾸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활성산소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의 탄력과 흐름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 뇌가 스스로를 되살릴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신경가소성, 뉴로플라스티시티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가 완전히 되살아난다는 뜻은 아니지만 뇌는 놀랍게도 손상된 부위를 피해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들고 남아있는 세포들이 기능을 대신하도록 재조직화할 수 있습니다. 즉, 뇌는 스스로 길을 찾아 나서는 장기입니다. 이 신경가소성의 핵심은
바로 혈류의 회복과 새로운 혈관 생성입니다. 건강한 혈관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손상 부위 주변의 세포들이 다시 활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와 서울대 공동연구팀이 30년 동안 18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만으로 뇌경색 위험을 최대 67%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음식이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임상 현장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은 혈관 탄력성이 평균 25% 이상 개선되었고 실제 혈류량 또한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검사 수치가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기억력이 회복되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껴지는 피로감이 확연히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뇌가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비밀은 바로 활성산소를 줄이고 혈관의 염증을 완화시키며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항산화 성분에 있습니다. 뇌세포를 지키는 이 성분들은 몸속에서 일종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을 쉴 때, 음식을 소화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혈관벽이 산화되어 손상되고 여기에 콜레스테롤과 염증이 쌓이며 혈류가 막히는 악순환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이 과정을 멈출 수 있습니다. 세포 속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고 이미 손상된 혈관벽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재료를 제공합니다. 특히 뇌는 다른 장기에 비해 산소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항산화 능력이 떨어질수록 손상 속도가 빠르지만 반대로 이 능력을 회복시키면 그만큼 회복력도 강해집니다. 즉, 뇌는 결코 나약한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자극과 영향을 주면 스스로 재생의 길을 여는 가장 역동적인 장기입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뇌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대표적인 음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음식, 포도와 각종 베리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식품 1. 포도와 베리류. 뇌혈관을 젊게 만드는 항산화 방패. 포도와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같은 베리류는 뇌혈관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권하고 싶은 식품입니다. 이 과일들의 진한 보라남색, 붉은색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에서 비롯되며 바로 이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벽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줍니다. 뇌혈관은 머리카락보다 가늘어 손상이 누적되면 쉽게 경직되고 좁아지는데 안토시아닌은 내피세포 기능을 회복시키고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 미세순환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포도 껍질과 씨앗에는 레스베라트롤이 풍부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산화된 LDL이 내피세포를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는 연쇄 반응을 차단하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 혈전 형성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산화질소, NO 생성 경로를 도와 혈관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하며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막히고 굳어지는 과정을 분자 수준에서 완화해주는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는 식품군입니다. 섭취법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포도는 껍질째 씹어 드시고 가능하면 씨앗까지 함께 섭취하면 레스베라트롤과 폴리페놀 섭취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베리류는 냉동으로 보관해도 주요 항산화 성분의 손실이 거의 없고 오히려 냉동 과정에서 세포벽이 깨지며 흡수가 용이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요거트나 우유에 냉동베리를 곁들이고 점심이나 간식 시간에 포도 반송이를 더하면 하루 권장량을 무리 없이 채울 수 있습니다. 권장량은 베리류 한 줌약 50, 80g, 포도는 반송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은 식후에 드시고 양을 1, 2 수준으로 조절해 혈당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와인처럼 알코올을 통한 섭취는 권하지 않습니다. 폴리페놀의 이전보다 알코올의 혈압 상승, 수면질 저하, 혈당 변동 위험이 더 큽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은 과량 섭취를 피하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이는 안전을 위한 일반적 주의로 이후 섹션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대에 소량씩 섭취하면 산화 스트레스 곡선을 낮게 유지할 수 있고 내피 기능이 안정되면서 미세혈류가 서서히 회복됩니다. 다음 파트에서 다룰 오디와의 조합은 항산화 스펙트럼을 넓혀 시너지를 만들며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함께 구성하면 염증과 혈전 경향을 동시에 낮추는 균형 잡힌 식단이 완성됩니다. 오늘 장보기 목록에 포도와 베리 한 팩을 추가해 보십시오.
작은 한 줌이 뇌혈관 나이를 되돌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식품이 오디,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천연정화제. 오디는 뽕나무 열매로 검은빛을 띠는 작은 과일이지만 그 효능은 매우 강력합니다.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피를 맑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한다는 뜻으로 귀한 약재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현대 의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오디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항산화 능력과 혈관 청소 작용입니다. 특히 오디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함량은 포도의 4~5배에 달하며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내는 능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미국 농무부 USDA 연구팀이 18만 명을 3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안토시아닌 섭취량이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보다 뇌졸중 발생률이 67%나 낮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단순한 상관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항산화 물질이 혈관염증을 줄이고 혈전 생성을 억제해 뇌혈류를 개선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디에 함유된 루틴 또한 모세혈관을 강화하고 혈소판의 과도한 응집을 막아 혈액이 뭉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오디의 놀라운 점은 이런 항산화 성분이 흡수율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과일보다 3~5배 이상 흡수가 잘 되는데 이는 오디 특유의 세포 구조 덕분입니다. 특히 냉동 보관을 하면 세포벽이 부드럽게 깨지면서 안토시아닌이 쉽게 방출되므로 냉동 오디를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생가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오디는 냉동 후 해동하지 말고 바로 드시거나 요거트 우유에 넣어 간편하게 먹으면 됩니다. 하루 권장량은 약 60지, 종이컵 반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꾸준히 섭취할 경우 혈관 탄력성과 모세혈류가 서서히 개선되며 손발 저림 두통,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완화됩니다. 당분이 약간 있으므로 당뇨 환자는 1일 30지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서도 5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오디 추출물을 12주간 섭취시킨 결과 혈중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18%, 산화 스트레스 지표가 25% 감소했습니다. 이는 오디가 단순히 항산 화제 역할을 넘어 실질적으로 혈관 내부 환경을 정화하고 순환을 원활히 하는 기능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섭취 시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혈액 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오디를 과량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질적으로 냉한 분들은 공복 섭취를 피하고 식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디는 단순히 항산화 과일이 아니라 혈관을 청소하고 재생시키는 천연 정화제입니다. 하루 한 줌의 오디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혈류의 흐름이 달라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개선됩니다. 포도와 베리류가 혈관을 보호하는 방패라면 오디는 그 방패를 반짝이게 닦아주는 세심한 손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음식, 토마토의 놀라운 회복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식품 3. 토마토. 혈전을 막고 혈관을 맑게 하는 붉은 수호자. 토마토는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는 식품이지만 뇌혈관 건강에 있어서는 가장 강력한 혈전 예방제이자 항산화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붉은 과일 안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비타민 E의 100배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혈관은 산화 스트레스에 가장 취약한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라이코펜의 역할은 단순한 영양 보충을 넘어 혈관 손상 자체를 막는 핵심 요소입니다. 핀란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12년간 1031명의 남성을 추적 조사한 결과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뇌졸중 발생률이 55% 낮았으며 뇌혈류의 탄력성과 내피세포 기능 또한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토마토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은 혈소판 응집률이 낮아 혈전이 생길 확률이 줄어들고 혈관벽의 산화가 억제되어 막힘 현상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단순히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라이코펜은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는 것을 막고 이미 손상된 혈관벽을 안정화시키며 미세한 염증을 완화하는 데 탁월합니다. 이 성분은 특히 뇌혈관 내벽에 작용하여 혈류를 매끄럽게 유지하고 혈관의 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비타민 C, 엽산, 칼륨, 비타민 K 등이 함께 함유되어 있어 혈압 조절과 신경 전달에도 도움을 줍니다. 섭취 방법에도 과학이 있습니다. 라이코펜은 열을 가해야 흡수율이 높아지는 지용성 성분입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을 때 흡수율이 최대 5배 이상 증가합니다. 특히 올리브오일과 함께 조리하면 라이코펜이 지방에
노가 흡수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토마토 스튜, 토마토 달걀 볶음, 혹은 간단한 토마토 파스타처럼 가열 조리를 활용하면 이상적입니다. 토마토는 하루에 중간 크기 1개 또는 방울 토마토 7, 10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식사 중이나 식후에 섭취하면 좋으며 아침 공복에는 산성분 때문에 속이 약한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전 용해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매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국내 한 임상 연구에서는 8주간 매일 익힌 토마토를 섭취한 참가자들의 혈중 염증 지표 CRP가 23% 감소, 혈류 속도는 19% 증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치 변화가 아니라 뇌혈관의 미세 순환이 개선되고 세포 재생이 활발히 일어났다는 의미입니다. 토마토는 단순한 채소나 과일이 아닙니다. 라이코펜이라는 붉은 성분이 혈관 속의 녹을 닦아내고 혈전이 생기는 과정을 막는 천연 수호자입니다. 매일 식단에 토마토 1개를 추가하는 것은 약을 먹는 것보다 쉽지만 그 효과는 약보다 길게 지속됩니다. 포도와 베리류, 오디, 그리고 토마토. 이 세 가지는 함께 섭취할 때 시너지가 극대화되며 혈관을 깨끗이 하고 뇌를 맑게 유지하는 최고의 조합이 됩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식품이 만들어내는 변화에 더 큰 힘을 보태줄 4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어떻게 뇌를 지키는 방패가 되는지 다음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생활 습관의 관리입니다. 뇌혈관 질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아주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혈관의 흐름은 서서히 되살아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강조하는 것은 크게 바꾸려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뇌혈관을 젊게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4가지 습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2잔을 마시세요. 수면 중에는 몸속 수분이 빠져나가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아침의 첫 물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혈액 청소 시간입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 200ml를 천천히 마시면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커피나 차로 대체하면 오히려 탈수를 유발하므로 반드시 순수한 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하루 30분 걷기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혈관을 열어주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로 30분 이상 걷는 것이 이상적이며 한 번에 힘들다면 10분씩 3번 나누어도 효과는 같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걷기를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1년 후 혈관 탄력성이 평균 15% 향상되었고 뇌로 가는 혈류량이 뚜렷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은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셋째, 밤 11시 이전에 숙면을 취하세요. 수면은 뇌가 스스로를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혈관을 복구하고 노폐물을 배출합니다. 하지만 늦은 수면이나 수면 부족은 이 과정을 방해하여 혈관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7시간 이상 숙면을 유지하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세요.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분노나 불안이 쌓이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하고 뇌혈류가 불안정해집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명상, 심호흡 혹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가족과의 대화, 웃음, 취미 활동은 모두 혈관을 이완시키는 천연약입니다. 이 4가지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뇌혈관은 놀라울 정도로 회복됩니다. 물은 혈류를, 운동은 탄력을, 숙면은 복구를, 긍정은 안정을 책임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꾸준히 이 4가지를 지킨 분들은 약을 줄이거나 증상이 사라진 사례가 많았습니다. 음식이 뇌혈관의 연료라면 생활 습관은 그 연료가 잘 순환하도록 돕는 엔진입니다. 이제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경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섭취나 무심한 행동이 때로는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식단과 생활 습관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고 뇌혈관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실천하지 않거나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좋은 습관도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과 권고사항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포도와 베리류,
오디는 혈관에 이로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과당 함량도 존재합니다. 식사 전보다는 식후 30분 이내에 드시고 하루 총량을 50, 80지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도록 천천히 씹어 드시고 가능하다면 단백질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 곡선이 완만해지고 혈관 손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둘째, 신장 질환이나 고칼륨 혈증이 있는 분은 토마토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에는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토마토보다는 조리된 형태로 하루 반개 이하로 제한해 드시고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야 합니다. 셋째, 혈액 응고 억제제 와파린, 클로피도그렐 등을 복용 중이라면 과도한 베리류 섭취를 피하세요. 베리류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어 항응고제의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30, 50지 이내에서 일정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없지만 갑작스럽게 섭취량을 늘리면 약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조정하세요. 넷째, 인스턴트 음식, 가공식품, 흡연과 과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세 가지는 혈관을 노화시키는 3대 독입니다. 특히 트랜스지방, 나트륨, 인공첨가물이 많은 음식은 혈관 내 염증 반응을 높이고 활성산소 생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담배는 혈관을 즉시 수축시키고 산소 전달을 방해하며 과음은 간에서 중성지방을 과다 생산시켜 혈액의 점도를 높입니다. 이런 습관들은 그 어떤 건강식보다 강력하게 뇌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다섯째, 수면 부족과 만성 피로는 조용한 적입니다. 밤 12시 이후의 늦은 수면, 지속적인 스트레스, 잦은 야근은 혈관의 회복을 방해하고 염증을 쌓이게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7시간의 숙면을 확보하는 것은 어떤 보충제보다 강력한 회복 전략입니다. 이 모든 권고는 여러분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건강을 되찾는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균형입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방향만 올바르면 몸은 스스로 회복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이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실천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진심을 담아 마지막 메시지를 드립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되찾는 것도 단 하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수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마시는 물, 걷는 걸음, 그리고 잠드는 시간 하나하나가 모두 뇌혈관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포도와 베리류는 뇌를 지키는 항산화 방패입니다. 그 안에 안토시아닌은 혈관을 젊게 만들고 산화된 세포를 복구시키며 맑은 혈류를 유지하게 합니다. 오디는 그 방패를 닦아주는 정화제처럼 혈관 속 노폐물을 제거하고 흐름을 깨끗하게 되돌립니다. 토마토의 붉은 색소 라이코펜은 혈전을 막고 혈관벽을 보호하며 염증이 쌓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식품이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며 몸속의 순환을 새롭게 만들어갑니다. 이제 여기에 네 가지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변화는 더욱 확실해집니다. 아침에 한 잔의 물은 하루의 혈류를 깨우고 30분의 걷기는 뇌에 산소를 채워줍니다. 충분한 숙면은 손상된 혈관을 복구시키며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로 인해 수축된 혈관을 다시 열어줍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어느새 머리가 맑아지고 손끝이 따뜻해지며 기억력이 조금씩 돌아오는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뇌는 복잡한 약이나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꾸준한 일상관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6분만이라도 자신을 돌보는 시간, 그 짧은 순간이 뇌혈관의 방향을 바꿉니다. 오늘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바꾸고 오늘의 실천이 미래의 나를 지킵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부터 나의 몸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 다짐만 하면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어제와는 다른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식탁과 습관 속에 이미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